안녕하세요. 코인대학TV 이교수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회의록에서 중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나왔으나 핵심 키워드는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 돈을 푸는 행위에 반대되는 단어로 단순히 금리를 인상하여 달러 유동성을 조절한다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경기 축소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보통 양적 완화를 할 때에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서 달러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곤 하는데, 양적 긴축은 국채 매각을 통해 시중의 달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70% 이상이라고 시사하면서 양적 축소, 금리 인상 두 가지 방향으로 유동성을 줄인다는 게 올해 연준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동안은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보험이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였다면, 이번 의사록에서는 정책 결정에 코로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연내 3회 이상 금리 인상은 확정된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부분도 언급하였는데, 수요가 동반되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비용이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할지라도 금리는 무조건 올릴 생각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요가 동반되는 물가 상승은 보통 경기가 살아나서 호재로 인식하지만, 비용만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은 악재로 인식합니다. 그런 악재 속에서도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의지가 강력한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이슈이나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 요인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주는 상승보다는 조정과 하락으로 보시고 시장 흐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선 오하운님께서 요청하셨던 시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오하운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시빅에 대해서 엄청 신뢰가 생겼다며 추천 주신 분이 뭔가 선견 지명이 있어 보인다 해주셨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힘내시고 시빅 기대하며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 장승기님, JA님 답글 잘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꼭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독자와 함께하는 댓글 코멘트 시간이죠. KK킴님, 항상 질문을 잘해주시는 분이신데요. 스테이킹이라는 건 바이낸스에 있는 몇 개의 코인이 다인 건가요? 하락장이 온다면 스테이킹도 괜찮다고 하는 것 같던데 사고 싶은 코인은 없더라고요. 혹시 바이낸스에 없는 것 중에도 스테이킹이라는 건 모든 코인이 다 되는 건가요? 다음에 기회 된다면 스테이킹 관련해서 한번 방송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스테이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으시겠지만 자세히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실 건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코인 역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이 제공되는 거래소로 지갑 이동을 해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장점은 코인 가격이 상승과 하락이랑 상관없이 스테이킹을 해두면 코인 개수를 더 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일, 30일, 60일, 90일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속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코인을 팔게 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적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아주 편하겠네요. 또한 모든 코인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바이낸스 거래소에 가서 보면 이렇게 가능한 코인들도 나오고 기간에 따라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나오니까 스테이킹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거래소를 이용해서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운영님, 물린 종목 추매 시 질문드립니다. 하락률이 높은 종목, 호재 있는 안정적 종목, 비중순 모든 종목, 분산 물탐 1순위 순서가 궁금합니다.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번 하락으로 6종목 모두 골고루 손실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포트가 6개는 관리가 힘들기도 할 텐데요. 현재 물려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호재가 있는 안정적 종목에 물을 타시는 게
1순위가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은 자금은 한정적인데 다 물려버리면 결국 추가 매수도 하기 힘드니까 포트를 하나씩 정리해서 줄여 나가는 게 좋을 듯 하고요. 2순위로는 내가 애착이 제일 많이 가는 코인에 물을 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물타기보다는 현금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 기준선을 잡아두고 물을 탈지 말지 정해놓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분석이 필요한 코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은 환영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꼭 질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구독자분들의 분석 요청 코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어 하는 코인, 분석이 필요한 코인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급등 코인 정보, 지표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정보 공유방에 입장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코인은 바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신 시아코인입니다. 루니나님, 밝게 빛나는 시아코인 웹 3.0으로 좋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코인이라 안 될까요? 분석 요청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10억 모으 기러기님께서도 아버지 아파트 대출 남은 거 올해 안에 갚아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 번 부탁드렸던 시아코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호호유님, 정상수님, 호도둑님, 햄찌TV님, 제이아이님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시아코인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아코인은 분산형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블록체인화 시킨 코인이고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저장 공간을 공유하면 이를 합쳐 하나의 거대한 저장 공간을 만들고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보통 제3자에 의해 실행되었는데 이는 남용이나 보안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시아코인은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시스템을 분산화하고 암호화시켜 이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시아코인의 아이디어는 2013년 핵 MIT 2013에서 사용하지 않는 저장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하드디스크 중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하면 사용료를 시아코인으로 받을 수 있고 클라우딩 서비스의 탈중앙화로 이미 시중에는 많은 업체들이 클라우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클라우딩 서비스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의 클라우딩 서비스들은 주로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그들의 중앙화된 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저장되고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이러한 독점 구조를 이용해 높은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많죠. 하지만 시아코인은 이러한 구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인을 만든 회사는 네뷸러스라는 회사가 만들게 되었고 CEO는 데이비드 보릭인데요. 2011년부터 비트코인 및 암호외도 공간에서 활동을 해왔으며 렌셀러 폴리테크닉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였으며 2013년에 IBM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였고 TPF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14년 시아코인의 모회사인 네뷸러스를 루크 챔파인과 함께 공동 설립을 하게 됩니다. 시아는 분산형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시스템인데 피어 방식의 데이터 저장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이러한 계약은 저장장치 공급자인 호스트와 저장장치 사용자인 클라이언트 간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떤 가격으로 저장될지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을 유지하려면 저장장치 공급자는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계약 내용은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아코인이 독립적인 알트코인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양방향 패그를 통하여 비트코인과 연결될 예정이고 양방향 패그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비트코인을 시아코인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송하는 기능이며
비트코인이 시아코인으로 교환될 때 작업을 수행하는 단일 트랜잭션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간의 통화는 전송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른 블록체인에서 잔액의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트랜잭션의 구조는 비트코인과 유사하고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를 유효하게 하는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공동 서명 스키마를 채택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트랜잭션 부분을 확장하여 계약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컨트랙트, 프롭스, 컨트랙트 업데이트의 세 가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계약 안에는 호스트와 고객이 원하는 파일의 저장 공간과 해시값이 담겨 있고, 호스트는 저장소에 대한 증명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며, 계약에는 그 주기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이 실행되면 나중에 계약 업데이트를 통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시아 마이닝이라는 마이닝 풀에서 채굴할 수 있고, 2018년 1월 중국 우치안이 이끄는 비트메인 회사가 시아코인 전용 A식 채굴기인 엔트마이너 A3를 출시했고, 경쟁사인 이노실리콘에서 S11 시아마스터 채굴기 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시아코인 채굴 난이도가 10배 정도 올라간 적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코인을 생성하는 생산 단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채굴 쪽에 대한 제한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모습에서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아코인의 저장 생태계로는 크게 공급자의 보호, 사용자 보호, 가동시간 인센티브, 평판 시스템이 있고요. 그중 STO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다수의 블록체인 기업들은 유틸리티 토큰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일부 소수의 진취적인 기업들이 STO라는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고, STO 프로젝트는 펀드, 주식,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시아는 시아 펀드로 주식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시아 토큰의 구조는 서비스 공급자가 사용하는 증권형 토큰인 시아 펀드와 데이터 임대 시에 사용되는 일종의 유틸리티 토큰인 시아 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과 공급자 사이에 거래가 발생할 경우 시아 플랫폼의 3.9%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 수익이 시아 펀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러한 STO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은 유틸리티 토큰이나 페이먼트 토큰에 비해 작은 규모로 보여주지만, 시아의 사례는 향후 STO를 진행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좋은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남은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임대하여 시아 코인으로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클라우딩 시스템은 고객의 정보와 데이터를 매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과 노드를 전 세계에 걸쳐 분산시켜 저장하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운 보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점은 리스코로는 현재 시기적으로 중국에서 코인 채굴을 금지해서 규제를 만들었고, 발행량이 무제한이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을 듯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시아코인에 투자한 다양한 기업들도 아셔야 할 텐데요. 그 중에서는 랩터 그룹이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랩터 그룹은 2008년 설립된 금융투자 회사입니다. 하지만 랩터 그룹이 투자해서 IPO에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랩터 그룹이 투자해서 성공한 기업들은 에어비앤비, 쿠팡, 쇼피파이, 트위터, 우버 등등 이런 큰 기업들을 투자해서 성공했습니다. 아무 곳이나 투자하는 투자사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죠. 따라서 시아코인도 현재 저평가 받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로도 보겠습니다. 월봉상 아직은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고요. 터치는 하지 않고 우상 중에 있는 모습, 주봉도 마찬가지로 4월 상승장에 96원까지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을 받고 60일선에서 터치 후 기간 조정 중에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 수급으로 보았을 때 지속해서 매수세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일봉으로는 마찬가지로 큰 슈팅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 최근 8월 세력의 물량이 확인됐고, 그 뒤에도 10월, 11월 큰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고, 10월에 골든크로스 발생 이후에 우상향 하다가 최근 12월 데드크로스 받고 60일선 이탈 이후에 조정 중에 있는 모습이고요. 좋게 보실 점은 수혜선들이 하나의 선들로 삼각 수렴하여 모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보유자분들은 추가 매수로도 적기인 자리이고, 신규 진입 자리 또한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 외로도 MACD 지표도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우상향하는 무빙으로 보이고요. 캔들 하나하나 보았을 때 바닥 다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추세 방향은 한 번 더 이탈 후 상승이 나오거나 조정 끝 무렵에 있으니 큰 슈팅은 아니더라도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됩니다. 분할 매수하여 운영해보시기 바라고요. 높은 평단에 매수하신 분들은 긴 인내심 싸움이 되겠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의 관심 보유 코인인 시아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어 하는 코인이나 분석이 필요한 코인이 있으시다면 사연과 함께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만 적지 마시고 사연도 같이 적어주세요. 여러 개의 실패가 모여 하나의 성공을 만든다. 수많은 실패가, 수많은 포기가, 수많은 좌절이, 수많은 실수가, 수많은 후회가 하나의 기적의 순간을 만들었다. 당신이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다면 그 별들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비춰 다시 일으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저희 코인대학TV는 구독자와 항상 소통하고 대화하는 스토리가 있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가 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 세력 매직코인, 급등코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길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코인대학TV 정보 공유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고요. 신청자가 많아서 하루 이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빠른 연락을 원하신다면 이름 옆에 성공이라고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좀 더 빠른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목표하시는 꿈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화이팅!